자, 지금부터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또 뭐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냐면 아직까지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추려져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부인이 끌려가고요. 엄마까지 이제 끌려갔어요. 충렬은 물에 던져지지만까지 하면 또 뭐예요? 계속해서 실현. 위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죽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졌지만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뱃사람이 뭐가 돼요? 조력자 되겠죠. 됐나요? 도와줬으니까요. 다음 충렬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를 입고 사위가 된다라고 되었어요. 그러면 떠돌고 있는 영웅을 또 도와준 인물이 되니까 강희주 역시 누가 돼요? 조력자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영웅으로 바뀌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강희주마저 정한담에게 의해 귀양가고 또 뭐가 돼요? 실현 위기가 되는 거죠. 충렬은 광덕산 도승을 만나 도수를 배운다. 도수를 만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으로 변신해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도승 누가 돼요? 조력자요. 계속해서 위기를 겪게 되지만 조력자들 여럿을 서술함으로써 얘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이후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드디어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결국 항복하려 한다. 그러니까 천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얘는 무능한 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항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없어진다, 무너진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웅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면 영웅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영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각설. 장면 바뀐다 이런 거죠. 이때 충렬이 금산성 하에서 그냥 금산성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기하다가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보다가 라는 거죠. 능력이 이제 남다른 거죠. 형세가 급함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형세가 급하다라는 것은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쳤음을 알고 이런 거예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천사말을 채찍질하여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까지만 일단 끊어볼게요. 자, 어려운 말들이 나열되는데 일광주라는 것은 투구요, 투구. 장군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안전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멧, 하이바 이렇게 되는 거죠. 용린갑요. 용용자요. 비늘린자요. 용의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고요. 장성검, 엄청나게 좋은 검요, 칼요. 그 다음에 천사마요. 영웅이 타는 말요. 하늘에서 내려준 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타고 중군소, 그러니까 지휘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외양 묘사돼 있죠. 누구의 외양 묘사일까요? 충렬의 외양 묘사예요.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거 지금 생각하세요. 충렬이라는 아이템에 여러분들이 갑옷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타고 갈 좋은 아이템을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영웅의 모습을, 영웅의 면모를 외양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배그할 때 막 좋은 총 막 갑옷 막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휘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휘소에 조정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을 보고 성명을 올려 싸우기를 청하는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조정만 너 나랑 한판 뜨자가 아니에요. 적군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렬이. 근데 중군소에 있는 조정만의 이름이에요. 중군이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장군이 울어요. 장군이 울어요. 어떻게 우냐? 그대의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이 항복하려 하시고 왕이 항복하려 하는 상황이다. 또 적진 형세 절어하니 적진 형세가 절하다니라는 게 뭐예요? 적진의 세력이 적의 위세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대 청춘이 전장 백골이 될 것이니 너 싸우려 하지만 너 죽을 거야. 이런 거죠. 원통하고 망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정만의 장군의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적군의 위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세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의 이제 항복할 지경으로 저 적군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얘는 싸우자고 했는데 지휘관이 우리 이제 항복해야 돼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충렬과 지휘관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충렬이 그 높은 기상, 영웅적인 면모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충렬이 불승분기하여, 분기탱천이란 말을 쓸까요? 겁나게 화가 나서 개빡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문 밖에 나서면서 벼락 같은 소리하여 적장을 이제 불러요.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 이봐 역정 정한다마 이런 거예요. 남경 동문 내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냐 너 나 몰라 이런 거죠. 바삐 나와 목을 들이라라는 것은 내 너 목 벨 거야 라는 거죠. 하니 그 소리가 양진이 뒤흔들며 천지강산이 진동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드러내겠습니까? 유충렬의 말이죠. 그 말이 천지강산을 진동할 만큼 우렁차다는 거예요. 내용 보세요. 장군이 떠는 그 적군에게 한판 붙자! 내가 너 목 따줄게! 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충렬의 뭐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얘 장난 아니네! 라는 거죠. 영웅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웅의 면모. 그러니까 내용도 보세요. 적군, 남들이 다 떠는 적군을 한판 붙자! 그리고 천지강산을 울릴 정도로 동굴부터 이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때 천지강산을 진동 안 하고 목소리가 야 정한담 한판 붙자 내가 네 목 따줄게 그러면 깨겠죠. 영웅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자, 말을 통해서 충렬의 말을 통해서 영웅의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걸. 이거는 적이에요. 적군.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경은 깜놀해서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요. 대경하여 돌아보니 일광투구에 안채 쏘이고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용린갑은 입고 있는 갑은요. 혼신을 감추고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천사만은 타고 있는 말이겠죠. 비용이 되어서 운무중에 쌓여 공중에서 소리만 나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요. 문걸이 탁 봤는데 목소리 나는 곳을 봤는데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 모습의 서술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날까요? 문걸이 쫄아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뭐예요? 영웅적 면모요. 충렬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났는데 이때 영웅적 면모는요.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군의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현실, 비현실, 비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영웅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창검만 높이 들고 누가요? 문걸이요. 칼만 안 보이니까 칼만 이렇게 막 높이 들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까까지는 얘가 엄청나게 강한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렬이 나타나니까 어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력 같은 소리에 장성검이 번뜩하여 정문걸이 머리 공중에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엎어지며 문에 급히 나와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자, 여기서는요. 자, 이 문걸이 주저주저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문걸의 머리를 베고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를 맞이하는 조정만의 모습,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이 서술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충렬의 영웅적 면모, 남다른 아주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술 한 줄 한 줄이 뭘 드러내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천자는
왕요. 그러니까 충렬이 적군을 막 물리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천자는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옥새, 임금을 상징하는요, 도장요, 그거를 목에 걸고 항복하는 글요, 손에 들고 집문 밖에 나오다가까지 딱 끊어볼게요. 이건 왕의 모습이죠. 항복하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 장면은 어떻게 돼요? 충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충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한나라의 왕은 무능한데 충렬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 돋보일까요? 충렬의 모습이 돋보이고 있다. 충렬의 영웅적인 모습을 이렇게 해서 또 드러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뜻밖의 호통 소리 나며 일원 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그러니까 이 충렬이 적군 문걸이 머리를 탁 베고 지휘소로 오는 모습을 왕이 본 거예요. 한국화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경대희야. 엄청 놀라고 희가 기뻐요. 우와! 이렇게 될 거죠. 항복할 뻔했는데 지휘군을 딱 장군을 불러서 멍멍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장을 베던 장수 성명이 누구냐? 밥비 입시 들어와 이런 거죠.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전에 복지하니 임금 앞에 엎드리니 이런 겁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죠. 이 무능한 임금 밑에도 이렇게 엎드려 주는 거예요. 천자 급히 물어요. 그대는 니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렬이 저희 부친과 강희주의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곡하며 여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요. 영모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희주도 죽었죠. 정한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통곡하여 임금한테 이야기합니다. 소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동서문내 거하던 정언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자기소개 중입니다. 그 다음 주류 개걸하여 그냥 밥을 걸식, 그러니까 얻어먹으면서 다닌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 원수 갚으려고 잠깐 왓삽거니와까지 끊어볼게요. 그냥 저기 만리 밖에서 이렇게 밥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빠 원수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갚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잠시. 근데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몽중이로서이다. 이 몽자가 꿈몽이에요. 그러면 잠시 내가 아빠 원수를 갚으러 왔는데 폐하가 정한담에게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지금 뭐예요? 정한담의 자기 아버지를 누명 씌워서 하는 일에 이 임금이 그래 맞아 쟤 나쁜 놈이야 라고 속아 넘어갔잖아요.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 그때 임금님 정한담 충신이라며 지금 봐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이때 충신은 유심이 되는 거죠. 자기 아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하고 1월이 무강하옵니다. 겁나 슬프네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역적놈 때문에 우리 아빠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원망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충렬이 왕을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그 슬퍼하는 장면이 얼마나 슬픈지를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천초목, 자연물도 슬퍼할 정도로 충렬이 크게 슬퍼하고요. 그 다음에 만진 중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낙루,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충렬이 슬피 울면서 임금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충렬과 왕의 어떤 모습이 이 장면에서 드러날까요? 소설적 요소는 뭘까요? 갈등이 이 둘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기 속에 작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